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3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기타 파트 한 명을 뽑는데. 쌍둥이라서 그런지 모르게 항상 관심사도 같았고 음악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제 실용음악과 대학교를 합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에이스로 뭐 수석과 차석은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졸업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허덕여하고 저희의 모습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 선임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와요. 다단계가 찾아옵니다. 다 기억에 안 남았는데 딱 3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되게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로 많은 명단을 한순간에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명단을 다 날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께 알리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누군가는 가서 연락이 안 되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장문의 카톡이 와요. 장문의 카톡은 사장님들 대부분 안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일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되게 놀라셔서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 미팅 시간이 늦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파트너사님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사업의 정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제한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들어가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사람들께 제품을 데모하고 사업을 알립니다. 노하우는 없어요. 노하우는 이거예요. 타진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가시면 돼요. 양이 다이아몬드 성취를 했습니다. 네.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한결 사장님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한결입니다. 정말 너무 멋진 팀인 것 같아요. 네, 크라운 로열팀 정말 젊고 열정 넘치고 정말 대단한 이런 그룹 세미나에도 이렇게 와서 무대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 덕산이라는 곳은 정말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제가 시크릿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처음으로 왔던 세미나가 이 덕산 세미나였습니다. 당시 2016년도 9월 세미나였는데 그때 세미나를 하고 저희 김한주 스폰서님 산하 서울그룹은 분리가 돼서 라이브들로 가게 되는데 처음 왔던 세미나에 3년 만에 와서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대규 스폰서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떨스덕했던 그 겨울 12월 9일 눈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내리던 아침 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혹시 사이가 누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 그룹에서는 몰라요. 네.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이 이제 한기 스폰서님 제 동생인데 스폰서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저예요.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한기는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방을 좀 주시하고 있고 저는 되게 인자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있죠. 네, 저희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태어나자마자 저희는 하지만 이별을 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쌍둥이 형제와 한살 터울이 누나 이렇게 세 남매를 키우기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고 동생 한기는 누나와 함께 아버지가 당시 근무하시던 수원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5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항상 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5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서로 어색함이나 그런 이질감 없이 되게 잘 놀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좀 기억해보면 그렇게 특별히 어려웠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또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가 아날로그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 공차고 놀고 흑장 나오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좀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모두의 알람 시계였죠. 당시 만화 영화가 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 뭐 인기 많았던 게 슬램덩크, 뭐 피구왕 통키, 뭐 세일러문 등등 있었겠죠. 그러면 또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만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부는 전혀 안 했어요. 초등학생이 아직 공부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되게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또 안 해요, 공부를 둘 다. 너무 속을 썩여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희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길 바라셨나 봐요. 되게 억지로 좀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좀 공부를 해도 저는 뭐 평균 점수 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뭐 한기는 50점에서 60점 나을까 말까인데 되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어요. 또 금세 저희는 또 포기하고 그냥 또 부모님 속을 썩여드립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좀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음악에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또 너무 속이 타들어가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좋은 대학교 가서 직장 가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셨을 텐데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하니까 굉장히 심한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허락을 결국 해주시고 집 근처에 또 작은 연습실 하나 장만해 주시면서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고등학생인데 연습실이 생겼으니까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갔다가 땡땡이 치고 또 연습실 가서 그냥 악기만 치고 또 친구들 불러서 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음악적인 연습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입시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입시를 보게 되는데 서울예술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실용음악과가 전국에서 탑입니다.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그곳을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3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기타 파트 한 명을 뽑는데 너무 경쟁률이 심했고 떨어지게 돼서 저희는 소위 멘붕이 오게 되죠.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1년만 더 도전해보자고 재수를 합니다. 그때는 뭐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악기 연습만 매진을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재수 때도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좀 굉장히 아쉽게 떨어졌어요. 예비 등수까지 들었는데 아쉽게 떨어지면서 대학교 진학에 대한 꿈을 접고 이제 군대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데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성인이 되시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시나요? 술, 담배, 나이트? 네. 보통 되게 많겠지만 좀 운전면허를 가장 먼저 좀 따지 않나요? 네, 학생 때 좀 로망이잖아요. 어른들 운전하는 거 보면 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해서 둘이 같이 갔었어요. 쌍둥이여서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이 있고 대학교를 떨어지면서 당시 현재 방배동에 있는 백석예술대학교라는 또 실용음악과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인데 거기는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미련했던 건지 아니면 욕심이 컸던 건지 그곳은 가지 않겠다. 서울예술대학교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306 보충대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은 사라진 곳이죠. 그곳에 3일 있다 사단 친병 교육대로 가서 사주 훈련 받는데 훈련을 받고 있던 도중에 그러니까 저희 당시 보직은 육군 흔히 땅개라고 하죠. 너무나도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땅개는. 근데 군악대에서 추가 인력을 뽑는다고 온다고 공고가 뜹니다. 와서 이제 오디션을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어요. 저희도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육군은 죽어도 가기 싫다. 군악대에 가자.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다 떨어지고 저희 둘만 붙어요. 네, 음악을 했던 또 경험이 그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악대를 가게 되는데 군악대를 가면 우리가 기다리던 파라다이스가 있을 줄 알았어요. 가면은 뭐 훈련도 안 하고 악기만 불고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육군을 차라리 가는 게 낫을 수도 있어요. 연간 500건이 넘는 행사를 합니다. 대민 행사, 축제 퍼레이드, 그 군대 행사 등등. 그리고 훈련이랑 할 건 다 해요. 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맨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뭔가 음식을 먹고 있죠. 군대 그 짬밥이 아닌 바깥 음식, 싸제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좀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군생활, 하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추억이 많이 됐던 시간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희는 좀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모르게 항상 관심사도 같았고 꿈도 같았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당시 나이 25이라는 나이에 만학도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돼요. 4년제 실용음악과 대학교를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당시 저희 나이 25살이었고요. 동기들은 20살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20살 친구들 보면 어때요? 얼마나 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굉장히 설레인 마음으로 대학교를 들어왔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칼을 갈고 연습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교수님들에게 인정도 받고 학생들, 선배들,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에이스로 수석과 차석은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요. 근데 먼저 졸업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력이 좋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허덕여하고 좀 빌빌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 마치고 졸업반이 되어서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가보니 세상은 지옥이었어요. 너무나도 차가웠고요. 벽이 높았습니다. 그때 음악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가난한 직업, 힘든 직업으로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음악 레슨도 하고 당구장 알바, 편의점 알바, 3잡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게 지내게 돼요. 저희가 음악을 좋아해서 선택했지만 이렇게 힘들 거라고도 예상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다단계가 찾아옵니다. 군대 선임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와요. 설릉역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굉장히 수상한 그곳 설릉역.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A사, N사, H사 등등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갔어요. 네트워크랑 얘기했어도 갔었을 것 같아요. 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다 기억에 안 남았는데 딱 3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전 세계 꼭대기라는 것과 2줄, 그리고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등록을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니까 굉장히 큰 돈이니까 너희가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해라. 부모님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다. 근데 저는 빨리 등록을 하고 싶었어요. 선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빨리 해달라 막 이러면서. 그럴 일은 없죠, 시크릿 해보시니까. 근데 빨리 등록을 해달라고 막 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한 팔랑귀죠. 이런 사람들 많이 리크루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러면서 이틀 뒤에 당시 본사에서 추석 연휴 때 사업 설명이 진행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의 본사는 아니고 이전 본사예요. KTNG 건물에서 예전 본사에서 크라운 로열 이하린 스폰서님, 지금 당시에 블루 다이아몬드셨고요. 크라운 로열 박보성 스폰서님, 당시 레드 다이아몬드셨는데 그 두 분의 주관으로 사업 설명 그리고 와우 파티 강의를 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죠. 저희는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그냥 한 코드만 등록을 해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형제라인 사람들께서 물어보세요. 누가 다이아몬드를 된 거냐 헷갈린다 하시는데 최초에는 한 코드만 등록해서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1억이면 5천만 원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코드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박보성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희의 생각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건 무조건 둘 다 해야 된다.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처음 본사를 갔을 때 사진이에요. 그때 가게 됐는데 이미 어머니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훔쳐서 갔어요. 할 마음으로 간 거죠. 네, 갔는데 지도 형제랑 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누가 스폰서냐, 누가 파트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파트너예요. 형인데 제가 파트너, 동생이 스폰서. 뭐 좀 이상하죠? 형이면 제가 스폰서여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냥 단순하게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동시에 파트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둘 다 등록을 하고 엄카로 결제를 했어요. 일시불로 결제를 합니다. 그냥 어떻게 정신이 나갔었던 건지 그냥 했는데 결제를 했는데 카드 내역서가 이제 날라올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또 노발대발 하시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게 두렵죠. 당시 제가 썼던 기타거든요. 네, 레슨하고 말바비로 모았던 기타인데 금액 한 700만 원 정도 됐던 기타였어요. 네, 그리고 제 동생 한기가 썼던 베이스 기타는 한 900만 원 정도 돼요. 네, 저희 목숨과도 같았던 악기인데 이거를 바로 팝니다. 선결제, 후조제, 시크릿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일 잘해요. 악기를 팔고 부모님, 어머니께 그냥 일시불로 들었어요. 바로 갚았어요. 그리고 당시 악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썼던 장비들이 뭐 PC, 전자장비, 앰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피커 등등 다 정리를 합니다. 다 파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는 바로 전업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네. 처음 본사를 갔을 때 최용진 사장님께서 저희 스폰서님이시거든요. 레드다이아몬드 최용진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걸 정말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일주일 뒤에 덕산이라는 곳에서 세미나가 열린다. 무조건 와야 한다. 여기 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기를 가야겠다. 저기는 죽어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뭐 본업에 대한 일정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등 되게 일정이 빡빡했었는데 주말은 더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정을 캔슬하고 저곳을 가게 되죠. 처음 본사 이곳이에요. 여기 왔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정말 어떤 걸 제가 보게 됐냐면 인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신종면 유일령 스폰서님 산하로 다 같이 했었던 시절이거든요. 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젊고 열정적인 분들이 미쳐서 막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앞에서 스피치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의 뚜껑은 대기권 뚫고 우주까지 날아가요. 대박인 것 같다. 이 사업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첫날 일정이 끝나고 나면 또 둥글레 미팅이라는 걸 하죠. 맥주 한잔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또 문화를 즐기면서 이곳에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당시 어떤 사장님의 강의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대규 스폰서님의 마이오피스가 이렇게 화면에 떴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대규라는 사람이 한 주 주급으로 9,9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봅니다. 네. 음악밖에 몰랐던 29살 청년들은 신세계를 만나게 되죠. 두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네. 네트워크의 내자도 전혀 몰랐고요. 막상 아까 악기를 판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업 성공을 하고 싶다면 시스템에 빠지면 안 된다. 완벽하게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같이 다 그런 말씀 하셔서 1박 2일 세미나, 뭐 원데이 세미나, 본사데이, 센터 강의, 뭐 팀미팅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신을 키워나가고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확신이 찬 순간 저희는 결심을 해요. 무조건 알리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겠다. 대박인 사업이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아닌 진심을 전달을 합니다.
당시 어떻게 전달을 했었냐면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되게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실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죠. 그때 초창기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이제 막 전달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홍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그곳에 있는 청운대학교라는 곳을 저희가 나왔는데, 홍성 센터가 있었어요. 학교 바로 근처에. 지금은 홍주센터죠. 그 당시에 거기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신 레드다이아몬드 윤수민 사장님께서 그 당시 다이아몬드셨어요. 사업설 강의를 한다는 공지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끌고 홍성으로 출동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사업설명회장에 대학교 학생들을 다 초대를 하려고 했어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정할 거고 불안할 테고, 우리처럼 똑같이 거기 다 오게 해서 들으면 다 뚜껑 날아갈 거고 등록할 거고 아웃백 다 사고 양쪽 들어와서 끝나고 전 다이아몬드 바로 크라운 갈 줄 알았어요. 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죠.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네. 정말 완벽하게 잘못 생각하고, 당시 학년별 과대들에게 저희를 초대해달라고 해요. 다 단톡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지를 띄워요.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소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난리가 나죠. 교수들한테 전화가 오고, 학과장, 뭐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너희들 미쳤냐, 뭐 이상한 거 하냐, 뭐 이러면서 정말로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명단을 한순간에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명단을 다 날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희 모교에 가면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고 해요. 후문으로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장을 입은 쌍둥이가 올 거다, 그리고 다단계를 이야기할 거다, 현혹되지 마라, 이러고 대자보까지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도 저희 지인들이 대학교 친구들만 있지는 않겠죠. 학창시절 친구들, 그 사회에서 많은 지인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께 알리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알리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방법을 해요. 저희는 둘이니까 꼭 한 명을 부릅니다. 두 명을 부르진 않아요. 딱 2대1로 만나요. 둘이서 한 명을 조지는 거예요. 둘이서 카드를 줄 때까지 질리게 만드는데, 상대방 그들은 질려서 떠나기도 하고요. 가려고 하면 또 못 가게 붙잡았어요. 뭐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앉혀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리는 거예요. 질려서 카드 줍니다. 누군가는 가서 연락이 안 되기도 해요.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장문의 카톡이 와요. 그러면서 반품을 하죠. 장문의 카톡은 사장님들 대부분 안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반품도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브론즈라는 직급을 성취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7개월 만에 실버라는 직급을 성취합니다. 굉장히 느리고 더딘 속도였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요즘 시즌 보면 어때요? 하루 만에 브론즈 가시는 사람들 계세요. 일주일 만에 실버를 가시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빠르죠, 속도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렸지만 꾸준하게 거북이처럼 성장을 해 나갑니다.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 파트너 사이 한 분이 연결이 되면서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척을 처음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 왼쪽에 보시면 저희 레드다이아몬드 윤수민 사장님 바다를 향해서 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워서 찍어놨는데, 삼척이 터지게 해달라고 첫날 갔을 때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폰서님들도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곳에 강력한 모멘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이너리가 확장이 되고 저희 사업도 성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에서 일정을 마치고 삼척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대관령 피탈길이라고 하나요? 고갯길, 그곳을 이제 지나가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랑 윤수미 사장님 둘이서 일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정이 끝나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차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불과 저로부터 여기 계신 한승미 사장님 정도 거리에, 20m 정도 된 거리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가드레일도 없습니다. 차는 그곳에 향해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때 아마 떨어졌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요. 레드다이아몬드 윤수민 사장님도 아마 안 계셨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헤드를 꺾습니다. 그곳을 기적적으로 벗겨나서 옆에 반대편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당시 사진이에요.
차가 심하게 파손했어요.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 심하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저 윤수민 스폰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되게 놀라셔서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 미팅 시간이 늦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파트너사님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차를 끌고 삼척으로 갑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그분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이분 꼭 성공하실 분이구나, 무조건 따라가고 배우고 복제를 해야겠다, 그분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 차를 끌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KTX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됩니다. 당시 사진이에요. 저희 수민 스폰서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놀라셨죠. 머리가 막 헝클어져 계시고 이러면서. 근데 저희 용진 사장님 보시면 어때요? 최용진 사장님 아시죠? 굉장히 우뚝뚝하고 카리스마 막 코스염 막 이러잖아요. 되게 우뚝뚝하시고 애정 표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듣고 바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한기도 달려왔죠. 저희 용진 스폰서님이 수민 스폰서님을 향한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저를 향한 또 한기 스폰서님의 그런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이 일어나고 저는 2018년 1월에 골드라는 직을 성취하고 성취한 그날 반나절 만에 스치고 플래티넘을 바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직급이었어요. 플래티넘이라는 직급이 너무나도 멀게도 느껴졌고 정말 가고 싶었던 직급이었어요. 당시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스피치하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플래티넘 같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파트너사님들도 많아졌고 팀도 커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스템 접속하지 않은 파트너사님들이 나오시고 또 삼척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면서 사업의 정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이상하게 전달했죠. 이렇게 전달하신 사람도 없으시죠? 그러면서 정말 명단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그 와중에도 들어주는 사람도 이미 다 전달을 했고 아무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당시 또 전업이었어요. 일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사장님들, 이 사업은요 굉장히 단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만 듣고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바이너리 확장이 일어나야지만 소득이 생기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저희 수민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알릴 사람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손만 빨고 있을 거냐, 나가서 이제 백방이라도 해라, 개척을 하라는 말씀이셨죠. 근데 용진 스폰서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확률이야. 너희가 꾸준히 못할 거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분 용진 수민 스폰서님 부부 사업자시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세요. 언제나 충돌을 합니다. 어떤 스폰서님의 피드백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되게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수민 스폰서님의 이야기를 저는 듣게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무제한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저희는 음악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경험이 없어요. 뭐 영업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생전해본 적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하기가 싫었어요. 스폰서님들 하라고 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기 싫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생전 해본 적이 없던 일 완벽한 의리된 거예요. 둘이서 일정을 나가서 이제 일정이 없으니까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 가게가 보여요. 문이 보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죠. 그 문 너머로 내부가 또 보여요. 또 아줌마 막 사장님 계신데 인상도 막 되게 험악하세요. 되게 무서워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상황이 그려집니다. 미리 보기처럼 보여져요. 영상으로. 왜냐면 저희 들어갔어요. 분명히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손살에 칠 거예요. 내쫓을 거예요. 뻔해요. 그들한테 저희는 완벽한 잡상인 불청객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갔다면 좀 갑의 입장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완벽한 의리입니다.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럼 다시 유턴해요. 그러면서 둘이 또 담배를 핍니다. 그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담배가 타들어가면서 저희의 속도 같이 타들어갑니다. 또 가려고 앞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파. 뭐 좀 먹으러 갈까? 이러면 또 밥을 먹으러 가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안도되는 편안한 시간. 밥을 먹고 근데 밥이 다 먹어가면서 저희의 속도도 타들어갑니다. 왜냐면 다 먹으면 식당 나가서 저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너무 싫잖아요. 정말로 괴로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용기를 내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니까 뭐 저희 이야기할 시간조차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들은 바빠요. 언제나 인상을 찌푸립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래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좀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돼요.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머님 세대들 막 좀 귀엽게 봐주시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제품을 발라주니까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자신감이 붙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께 제품을 데모하고 사업을 알립니다. 여기 뒷모습 보시면 다 한기예요. 네, 한기가 선발대 프론트맨입니다. 저는 뒤에서 사진 찍는 역할하고 들어가면 또 같이 해요. 들어가요. 근데 형제라인 사장님께서 이제 개척에 대한 노하우를 또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노하우는 없어요. 노하우는 이거예요. 사진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가시면 돼요. 양이 많이 들어갔어요. 업종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이 사업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제품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장님들 제가 개척이라는 걸 2년 정도 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정도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개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들어줘요. 그들도 네트워크 하나쯤 안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는 거, 시대의 흐름이 변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많은 곳들을 들어가면서 점점 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재미났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또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기가 먼저 들어갔다 또 쫓겨나가 나오면 또 제가 뒤이어서 좀 이따 또 들어가요. 그럼 그들은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페이크 작전이 이러면서 막 혼란을 주면서 그들에게 계속 전달을 하죠. 근데 파주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모여 계신 옷가게를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제품을 데모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헤드격으로 보이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종이를 찢더니 알 수 없는 약도를 막 그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퀘스트를 받은 거예요. 지령을 안고 이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윗삼거리로 가서 다리를 건너서 뭐 대축거리라는 곳을 가래요. 알 수 없는 약도를 보고 이건 뭐 의지않지 근데 또 신기하게 찾아갔어요. 저곳을 갔는데 보니까 이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주골이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이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기를 돕니다. 제품을 알리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들어주기도 하고요. 누군가 안 들어주고 또 저기 있는 남자 사장님들 계시죠? 또 시비가 붙어서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도 있고요. 당진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미팅을 마치고 밤 시간이 되는데 저희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또 술집을 돌면서 또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또 주먹 쓰시는 형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깨 형님들. 그러면서 되게 위험천만했던 순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기 시작했는데 평택에 또 혹시 쌈리라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는 사람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곳을 가면서 또 제품을 막 또 알리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롱패딩에 장갑에 또 귀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또 귀돌이를 하고 알리는데 막 이렇게 또 들어주신 분도 있고 안 들어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허탕을 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나가는데 저기 하나만 가보자. 저기 한 군데만 가보자 하고 허름한 간판이 보여요. 커피 호프라고 쓰는 간판인데 저기만 가서 저기도 안 들어주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이러고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선글라스 끼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럼 제품을 발라주고 사업 설명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유통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유통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곳에 계신 그 분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심부름이라고 하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다 사다 주고 관리해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한 10년 넘게 그곳에서.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저희는 허탕을 쳤지만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바디버터를 몇십 개씩 그분이 사서 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의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고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품 이야기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원료가 뭐냐,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어디에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와우 파티를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많이 하면서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합니다. 사장님들 시크릿 제품 어때요? 정말 좋죠. 여기 처음 오신 사장님들은 좋다고 하신 걸 잘 안 하실 수 있어요. 그 와우팩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알리다 보면 10명 중 10명은 다 좋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자신있게 알려줘도 돼요. 작품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사장님들. 그러면서 이렇게 와우 파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약속된 와우 파티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눕혀놓고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바로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하고요. 카페에서도 하고 미용실에서도 하고. 저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건 중국 분들이 하시는 약간 환전소 같은 곳이거든요. 저런 곳에서도 와우 파티를 합니다. 제품은 다 좋다고 하시죠. 수정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 본 곱창집 사장님이 와우팩을 등록을 합니다. 그날 처음 본 미용실 사장님이 일시불로 와우팩을 결제합니다. 네. 점점 클로징이 나오면서 저희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죠. 정말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게 클로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지껏 이 개척,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본 사람으로 와우팩 받은 게 한 40개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판매까지 합치면 더 큰 BV가 될 것 같습니다. 클로징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신기했던 일이라서 이거 사진 넣어봤어요. 여기 이 두 부부가 운영하시는 이천이라는 곳에 옷가게거든요. 이 두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추운 겨울날 때 저희가 들어가서 1시간도 안 돼서 사인을 받습니다. 와우팩 결제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의 사촌 동생이 있어요. 혹시 어떤 분인지 가시나요?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죠? 네. 이분의 사촌 언니가 누구냐면 시크릿 다이렉트 재팬 수장 블루다이아몬드 김은희 사장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김은희 사장님께서 이분을 한국 올 때마다 시크릿 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마다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생판 처음 본 두 청년의 말을 듣고 1시간 만에 사인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 사람 보시면요. 누가 어떻게 클로징 될지 모르고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될지 몰라요. 한 번 알렸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계속 전달하셔야 합니다. 또 이건 어떤 일이었냐면 호프집 사장님이신데 저 여성분이 들어가서 저희가 제품을 발라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이틀 뒤에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한번 해줄 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을 갔어요. 아드님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파티를 하죠. 그리고 더블 클로징이 나옵니다. 네, 와우팩으로 계속적으로 클로징이 나오면서 저희는 정말로 이 무제한의 시장에 매력을 느끼게 되죠. 매일같이 바이너리를 그리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께 드린 피드백들을 이렇게 적어서 매일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체크를 받고 있는데 멈춰있던 바이너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개척으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오토십을 하시기도 하고요. 생판 처음 본 분들이 시스템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성장이 돼요. 사장님들 저희가 이 개척이라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나요? 되게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나요, 사장님들? 정말로 싫었어요. 진짜요.
사장님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모르는 가게 들어가서 이 사업 전달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왜 했냐면 딱 하나예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안 하면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 나중에 생길 자식들이 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겁니다. 용기도 많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대로 이 정말 큰 비전을 갖고 이 사업을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한 여름밤의 꿈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진 건 더 싫었어요. 바이너리가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저희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됩니다. 항상 도전했었습니다. 항상 도전했고요. 그때마다 매번 좌절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자리는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꿈에서나 가능하고 저 옷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구나. 언제나 죄송했습니다. 스폰서님들께 너무 죄송했고요. 파트너 사장님들께 너무 못난 스폰서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던 순간들이 많아요.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5월 달에 저희 BV 프로모션 했던 기억 나십니까? 2주 정도 1500BB 프로모션 했던 그때 저희는 도전을 외쳤고 4주간의 합숙, 마지막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 용진 수미 스폰서님 댁에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집에는 딱 3번 갔던 것 같아요. 빨랫감 교체하러 왔다 갔다 할 때만 저기서 자면서 도전을 하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파트너들한테 모여서 이렇게 레그를 피고 주자를 선정하고 서로의 목표를 외치고 도전을 합니다. 첫 주차에 10건의 개인 클로징이 일어나면서 저희 둘이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당시 저희 파트너사님들과 있던 이제 단톡방인데 서로의 주간 목표, 그리고 하루의 스케줄, 주간 스케줄, 그리고 그 스케줄들이 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렇게 매일같이 체크를 하면서 도전을 하죠.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겠다는 마음, 스폰서를 보내야겠다는 마음,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내야겠다는 마음들이 모이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밀어 올려주시기 시작하고요. 스폰서님들이 당겨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새로운기기 시작하는데 당시 저희는 마루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잤어요. 좀 더 두꺼운 거 깔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막 이불을 깔고 자고 있잖아요. 등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진행하던 중에 당시 2주 프로모션을 하고 좀 더 연장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어요. 내심 기대를 했죠. 근데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2주차까지만 하고 프로모션 종료가 됐습니다. 2주차 때 저희 루비라는 직급을 성취했는데 프로모션이 종료가 되면서 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왔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이하린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박보성 스폰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 된다.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고 계시는 스폰서들이 보고 있다고. 저희는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을 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뜁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마감 날이에요. 스폰서님도 안 계시길래 다 일정 가셔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431주차 뉴 다이아몬드 성취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느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2년 8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로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신종렬 유은령 스폰서님, 이대규 한지영 스폰서님, 김한준 오현주 스폰서님, 이하린 박보성 스폰서님,
지재원, 김효정 스폰서님, 박수환, 유근지 스폰서님.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저희 스폰서님들께는. 근데 무엇보다 저희 1대 스폰서님이신 최영준, 윤수미 스폰서님. 최영준, 윤수미 스폰서님의 소실적 1대예요, 저희가. 근데 너무나도 항상 죄송했어요. 아픈 손가락 같았고 이분들이 저희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나. 이제는 가족 같아요. 친형님, 친누님 같고요. 이분들은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셨어요.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쌍둥이 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컨벤션이죠. 10월 5일 송도 컨벤션인데 언제나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도 닿기는커녕 더 멀어져만 갔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몬드 성취하면서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저희 탑 리더스 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이시죠. 탑 리더스 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은요, 사장님들 전 세계 최고예요. 정말입니다. 전 세계 최고 가장 강력한 리더 사장님들이십니다. 이분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 무대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이 앞자리에 계신 크라운롤 팀의 리더 사장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대규, 한지원 스폰서님, 강라연 사장님, 류승찬 사장님, 이두현 사장님, 이시윤 사장님, 박지아 사장님, 이동진 사장님,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기라성 같은 리더 사장님 한번 보시면 이분들은요, 그 누구보다 하루를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라고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사장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분들과 함께 하시면 돼요. 이분들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사장님들 모두 다 이 무대 위에 올라오실 수 있고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네.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눈을 감아봐 벅차오는 가슴 느껴봐 오직 너만을 위한 단 하나의 외침 이제 세상은 너에게로 가진 것이 없던 시절도 전쟁 같던 시간마저도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 추억일 뿐이야. 비로소 세상이 너에게 눈을 떠 한없는 곳으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잡았던 수많은 눈물로 널 위로해주고 있어. 다시 또 시작해 어제처럼 너를 믿고 있어도 괜찮아. 자신을 이겨낸 순간들이 또 그게 바로 너라고. 감당할 수 없던 것도 피할 수가 없던 아픔
평범했습니다. 평범이하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냈다는 것은 전 장담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모두 다 해내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페인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사장님들 마음 먹으시면 누구나 다 가실 수 있는 프로모션이에요. 정말 모두 다 스페인 프로모션 달성하셔서 이 앞자리로 오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사장님들 부딪히시고 넘어지시고 좌절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세요. 세상은 결국 사장님들에게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정한결 사장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e did it right, secret life 하늘을 잡아 Looking for stars 언제나 비밀을 찾아 모두가 열망하던 부의 공동체가 우릴 빛나게 해 Right, secret is my life